안녕하십니까. 3강은 커피 식물학 그리고 커피 품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바리스타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바리스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왜? 실무랑 연결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아셔야 돼요. 아라비카랑 로부스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어떤 특성이 비교되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나무 먼저 볼게요. 커피나무는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열매가 다 빨간 줄 알았더니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에도 각각 달라요. 자라는 열매가. 꽃은 이렇게 생겼고 1753년에 스웨덴 식물학자가 린네가 분류했습니다. 원산지는 아프리카, 과는 꼭두선이과, 속, 코페아 속, 그리고 상록수, 사시사철 파란 나무입니다. 다년생, 오래 살아요. 되게 오래 삽니다. 한 30년 사나? 쌍떡잎, 떡잎이 두 개라는 거죠. 이 큰 잎이 두 개 보통 붙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나무는 서리에 되게 약해요. 서리에 노출이 되면 거의 죽다시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커피 재배 조건에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커피 벨트라고 해도 그 곳에 서리가 많이 내린다. 그럼 거긴 절대 커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경제적 수명은 약 30년. 경제적 수명이라는 게 매출이 나오는 수명이죠. 커피를 심고 한 5년 동안은 어떠한 매출도 나오지가 않아요. 커피 나무가 5년 동안 성장을 다 마치지 않아서 열매가 그 전에 나더라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요. 열매가 나더라도. 아라비카 나무는 보통 8에서 12m, 로부스타 나무는 4에서 6m 정도. 되게 높죠? 12m면 와, 장난 아닌데? 높게 자라는데 따야 되잖아요. 근데 못 따니까 수학의 편의를 위해 2에서 2.5m까지 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커피꽃, 그리고 커피 잎인데 커피꽃은 이렇게 5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끔씩 돌연변이 한 6장, 7장씩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5장 이렇게 있습니다. 수술은 1개, 암술이 1개, 수술이 5개. 오타났네. 흰색이고 자스민 향. 커피꽃이 막 노란색, 분홍색 또는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이런 색 절대 안 나오고 무조건 이건 100% 흰 색깔만 나오게 돼요. 2년이 지나야 첫 개화를 하는데 이 개화는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시기에 개화를 해서 이 꽃이 져버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열매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잎을 한번 볼까요? 잎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로부스타, 아라비카 다릅니다. 아라비카는 조금 넓은 타원형이고 로부스타는 가늘고 섬세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잎은 다른 식물이랑 좀 다르게 좀 짙은 녹색에서 이제 점점 밝은 녹색으로 변화하는데 이 짙은 녹색을 브론즈색이라고 해요. 광택이 조금 나죠. 잎이 나고 2달 후에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라비카 로부스타, 아까부터 계속 얘가 아라비카 로부스타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셨죠? 바로 품종인데 커피 세계에 있는 3대 원종입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렇게 있는데 아라비카가 제일 흔하죠. 왜 TV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라비카. 저희는 아라비카만 씁니다. 또는 고현정 씨가 저는 아라비카만 마셔요. 또는 어떤 흑인 여자가 금가루 이렇게 휘날리면서 아라비카 100 이렇게 뜨는 그런 CF 보셨을 거예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어떤 차이인지 먼저 볼게요. 크기만 보면 아라비카가 로부스타보다 조금 크죠. 그렇다고 모든 아라비카가 로부스타보다 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로부스타가 아라비카보다 작은 게 아니에요. 품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라비카가 로부스타보다 조금 크다. 얘는 좀 동글동글한데 얘는 좀 약간 뾰족하죠. 리베리카는 더 뾰족뾰족하고 크기가 완전 커요. 되게 맛있어 보이죠. 리베리카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먼저 비교해 볼게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여기에 왜 리베리카가 빠졌을까 싶으시죠? 리베리카는 이유가 있어서 빼놓은 거고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에서 6, 7세기에 발견이 되었다. 기원 전파 시간에 2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칼디가 발견을 했다고, 또는 오마르가 유배 가서 새가 따먹는 열매 나도 따먹고,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 6, 7세기. 되게 빠르죠. 반면에 로부스타는 콩고, 우간다, 이 둘 중에 어디야?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우간다라고 하는 경우는 큐그레이더 시험 볼 때, 콩고는 한국 거 볼 때. 이게 왜 두 개나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서예요. 이 지역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우간다라고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보통 콩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견은 19세기, 얼마 안 됐죠? 자, 번식은 아라비카는 지가 알아서 번식을 하고, 로부스타는 뭐 꽃잎이나 새들이나 바람, 벌레들이 수분을 해준다. 재배 기온은 아라비카 25에서 24도, 연간 평균 기온이에요. 로부스타는 24에서 30도, 좀 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죠. 적정 고도, 아라비카는 해발 800에서 2000m, 그리고 습도가 60에서 75. 그냥 적당한 날씨에, 사람 살기 좋은 선선한 날씨에서 잘 자란다. 로부스타 해발 700m 이하, 그리고 습도가 매우 높은 지역, 80에서 90이면 되게 짜증나죠. 불쾌지수가 되게 높은 데에서 잘 자라는 게 로부스타예요. 이 로부스타라는 말이 잘 견딘다, 잘 견디는 품종, 이런 뜻인데 그만큼 어떤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재배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아라비카는 비교적 서늘한 고원지대, 로부스타는 고온 다습한 지역. 사람 살기 안 좋은 데서 로부스타가 잘 자라고 사람 살기 안 좋은 데서는 아라비카 안 자라요. 개화는 비가 온 후 아라비카, 로부스타는 불규칙. 잘 자라니까 열매도 잘 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아래죠. 체리 숙성 기간은 반면에 로부스타가 조금 더 길게 됩니다. 한 1년까지 자라는데 아라비카는 반년이면 잘 숙성이 되더라고요. 병충해는 아라비카가 되게 약하고 로부스타는 강하고, 이 강하다는 게 바로 이거랑도 연결이 되겠죠. 로부스타가 잘 견딘다, 좀 강하다, 이런 뜻만 잘 알고 계시면 시험에 나와서 헷갈릴 때도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아라비카는 되게 민감한 애라서 진짜 조건을 잘 맞춰줘야지 잘 자라고 문제없이 잘 됩니다. 뿌리는 아라비카가 깊어요. 그래서 가뭄에 좀 강하고 로부스타는 낮습니다. 카페인을 보면 아라비카보다 로부스타가 한 2배 정도 좀 높은데, 카페인이 높은 대신 향미는 떨어져요. 로부스타가. 아라비카가 왜 좋은지 써있죠. 향미가 뛰어나고 풍부한 신맛이 있다. 신맛이 있는데 좋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커핑을 할 때, 커피 향미 평가를 할 때 신맛이 좋으면 그 커피는 엄청 우수한 커피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쓴맛보다 신맛이 강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로부스타보다 아라비카가 일반적으로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프리미엄 커피,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프리미엄 커피. 프리미엄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스턴트 커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커피, 믹스커피, 맥심, 맥스웰하우스, 이런 인스턴트인데, 이 인스턴트 커피라는 게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한번 이미 추출한 커피. 왜 우리가 먹는 커피가 그 믹스커피 같은 게 물에 넣으면 바로 녹잖아요. 안에 맨 밑에 바닥에 보면 아무것도 가라앉아 있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아라비카가 우리가 먹는 드립 커피나 에스프레소를 보시면 바닥에 꼭 남아 있어요. 그 차이인데, 인스턴트 커피는 한번 내렸던 커피를 동결 건조시켜서 간 다음에 물에 녹기 쉽게 만든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로부스타를 프리미엄으로 드립으로 내려 먹진 않나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려 먹어요.
하지만 대부분 인스턴트로 사용을 하고 아라비카는 프리미엄용으로 사용합니다. 생산량은 아라비카가 더 많아요. 이제 점점 로부스타의 생산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아라비카가 생산량에서 우수합니다. 왜 생산량이 많을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로부스타 왜 생산량이 적을까? 맛이 없으니까. 카페인도 높고. 쉽죠? 사진을 보실게요. 생두 사진이고 원두 사진이에요. 아까 처음에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게 더 컸었죠? 아라비카가 더 컸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라비카, 얘가 로부스타. 얘가 로부스타. 얘를 볶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볶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는 뭔가 일자인데 얘는 뭔가 S자죠.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만 봐도 크기에 상관없이 얘가 아라비카인지 로부스타인지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센터컷이라고 해요. 이 가운데 있는 딱 갈라진 부분을 센터 컷. 되게 쉽죠. 가운데 있는 어떤 갈라진 부분. 이게 거의 일자에 가까우면 로부스타, 약간 곡선이면 아라비카. 기억하기 쉽죠? 크기에만 너무 비중을 두진 마세요. 아라비카 종 중에서도 크기가 되게 작고 로부스타처럼 생긴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센터컷이랑 크기를 좀 종합적으로 봐서 얘가 아라비카인지 로부스타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리베리카는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했을까? 자, 3대 원종 중 크기가 가장 크고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되게 좋죠.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좋은데 맛이랑 향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뭔가 못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태국살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저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길고 납작한 거 안 좋아해서 실제로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어떤 맛이냐면 우리 캔커피 중에 캔커피가 아니다. 인스턴트 커피 중에 맥심 그 프리마랑 설탕 안 들어간 그 맥심만 녹인 다음에 물에다 녹인 다음에 한 3일 정도 상온에 방치하세요. 그리고 먹으면 쓰고 텁텁하고 떫고 그런 맛이 나는데 비슷해요. 대부분 그래서 생산국에서 소비를 합니다. 생산국도 별로 없을 뿐더러 소비국이 아예 없어요. 리베리카가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왜 가격이 안 쌀까요? 이렇게 만습인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생산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잘 안 팔려고 해요. 그리고 팔더라도 되게 비싼 가격에 팔고 이런 건 보통 실험용 또는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베리라는 게 있는데 이 피베리는 품종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좋을까?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를 막론하고 피베리는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애들 이 피베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생두는 보통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얘는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에요. 둥글둥글하고 체리 안에 있는 생두가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 세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보기 사실 힘든데 일단은 피베리라고 하면 생두 안에 체리 안에 생두가 한 개만 들어있는 경우. 생두를 보시면 아까 아라비카 로부스타처럼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체리 하나에, 커피 열매 하나에 생두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피베리라고 합니다. 이 피베리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걸까? 유전적으로 결함일 수도 있고요. 불완전한 수정,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불완전한 수정이나 환경적인 요인,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싶으시죠? 이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논문을 뒤져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통째로 외우시라고 제가 볼드 씌워놨습니다.
신맛이 조금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케냐에서 피베리만을 수확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케냐 피베리. 혹시 카페 가서 이런 거 보셨나요? 뭐 케냐 피비. 여기서 말하는 피비가 바로 피베리입니다. 피베리. 자, 상업적 가치가 좀 좋은 편이에요. 왜? 신맛이 좋거든요. 생각보다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가 있으면 끝에 하나밖에, 거의 끝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모으려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좀 필요하겠죠. 중간중간에 피베리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끝에만 난다고 알고 계시지 마세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랜덤이다, 랜덤으로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품종에 대해 들어가 볼 텐데, 아라비카 품종을 먼저 볼게요. 보시면 뭐 버번, 카투라, 카투아이, 문도노보, 마라고지페, 게이샤, 파카스 옐로우 버번 되게 많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품종이 더 있어요. 아라비카 안에 있는 거. 다 아라비카인데, 아라비카에 있는 여러 가지 품종들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티피카, 버번, 카투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놨죠. 직진을 하면 변이가 된 거고요. 얘네가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화한 거예요. 변태. 모양을 바꾼 거죠. 특성을 바꾼 거.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는 교배시킨, 인간이 사람들이 교배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자연적으로 교배를 하거나 그런 경우예요. 티피카는 아라비카의 원종입니다. 아라비카 하시면 바로 그 제일 오리지널은 티피카, 그 다음에 버번인데, 티피카가 변이 되어서 버번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는 품질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커피 있죠. 하와이안 코나 뭐 블루 마운틴, 대부분이 티피카 아니면 버번이에요. 순수한 종. 얘네 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두 개를 교배시켜요. 그걸 바로 문도노보. 희망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티피카와 버번을 교배시켜서 문도노부라는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밸런스, 커피 쓴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짠맛이 있는데, 이 각각의 맛들의 조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밸런스가 되게 좋고 생산성이 좋아요. 티피카나 버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까다로운 애들이라서 잘 자라지가 않고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버번 같은 경우는 품질은 매우 좋은데 질병에 너무 약해요. 무슨 병이라도 한번 돌면 버번종 나무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문도노부. 그러나 비싸겠죠, 당연히. 문도노부에서 카투라라는 변이종이 하나 있어요. 버번에서 변이된 카투라라는 종이 있는데, 이 카투라라는 종은 교재를 보시면 다 설명은 써 있어요. 적응력이 좋고 환경 적응력이 좋고 품종 개량의 모태가 됩니다. 베이스라고 하죠. 뭐 블렌딩을 하더라도 베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 얘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 놓고 거기다 어떤 다른 거를 교배를 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도노부랑 카투라를 교배시켜서 카투아이라는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카투라는 버번의 돌연변이고 브라질에서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아니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투라랑 문도노부를 합친 게 카투아이. 그리고 카투라에서 또 한 번 HDT라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티모르인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투라, HDT 교배시켜서 카티모르라는 품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티모르는 특이한 경우인데,
아라비카 플러스 로부스타예요. 그러면 이거 아라비카는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하시는데 모릅니다. 어떤 품종을 넣고 로부스타 중에서도 어떤 품종을 넣든 어쨌거나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를 합친 거예요. 품종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자연교배종이라서 정확한 상세한 품종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부스타를 하기 전에 마라고지페라고 있어요. 코끼리콩인데 일반적으로 생두가 이만하다면 얘는 한 이만해요. 좀 오버했는데 정말 큽니다. 큰 만큼 브라질에서 많이 나오는데 티피카의 돌연변이고 브라질에서 발견되고 니카라구아에서 주로 재배를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많이 재배를 해요. 브라질 마라고지페라고 해서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도. 맛은 일반적인 브라질 콩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끼리콩, 엘리펀트 빈 또는 마라고지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옛날에 한번 크게 돌았던 흑사병 있죠. 커피에도 비슷한 병이 있어요. 바로 CLR이라고 하는데 커피 리프러스트,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고 커피나무에 가장 큰 피해가 되는 질병이에요. 얘 다음에 커피나무에 좋지 않은 건 서리, 커피 녹병, 그러니까 CLR하고 서리는 무조건 안 된다. 이 병에 걸린 커피나무는 수명이 끝나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어느 생산국에서 우리나라가 대충 이만하다면 우리나라만큼의 그런 지역, 이런 필드에서 이게 한번 돌아서 커피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지역은 지금도 커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로부스타 한번 볼까요? 로부스타는 교재에서 볼게요. 로부스타 카네포라 종인데 원래 사실 아라비카 카네포라예요. 근데 카네포라를 대표하는 종이 거의 다 로부스타거든요. 왜? 아라비카에서 티피카가 원종이듯이 카네포라에서 로부스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로부스타랑 카네포라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로부스타, 카네포라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카네포라 종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코닐론.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로부스타 품종입니다. 로부스타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네포라랑 혼용해서 사용한다. 또 하나는 코닐론. 이렇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교재 2페이지 보시면 아라비카 로부스타의 대표적인 교배종 1번 HDT, 2번 카티모르. HDT하고 카투아이가 같이 교배되는 게 바로 카티모르. 커피 녹병에 강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CLR에 강합니다. 생산성도 되게 높고요.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커피는 그래요. 뭔가 하나를 얻으면 무조건 하나는 잃게 돼요. 맛이 좋으면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혹은 질병에 약하거나 혹은 금방 죽어버리거나. 근데 잘 생산이 되고 잘 자라고 그냥 별로 터치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맛이 없고 안 팔리고 다 되게 밸런스가 좋죠. 되게 평등해요. 또 이카투라는 게 있는데 버번종하고 로부스타의 브라질 교배종입니다. 이거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커피 OX 퀴즈가 있어요. 1강과 2강. 1강에서는 안 배웠죠? 2강과 3강. 오늘 배운 거에 대한 OX 퀴즈인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정답은 다음 강의 교재에 나와 있어요.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도 OX는 있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강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